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와 그다음에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그 연산자 배울 때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울 연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를 끝내고 나면은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기호가 좀 다르긴 하겠죠. 일단 무엇이 같은지를 비교할 때 수학에서는 equal 하나만 쓰는데 자바에서는 또는 C 계열의 언어에서는 equal을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equal을 두 개 붙였는데 처음 하실 때는 비교할 때 자꾸 equal 하나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할 때는 느낌표를 써요. 저희가 부정연산자가 있는데 어떤 값이 참일 경우에 참을 뒤집는 것을 원할 때는 이제 이렇게 느낌표 붙이면 돼요. 얘가 참일 경우에는 이게 거짓이 되고요.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참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연산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으냐를 비교할 땐 이렇게 하고 같지 않으냐를 비교할 때는 느낌표 붙여가지고 equal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 같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보다 크다라든지 뭐보다 작다 이건 뭐 똑같고요.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모양이 이제 얘는 수학과 달리 equal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제 수학에서 쓰는 건 약간 밑변에다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기호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쓴다는 기호의 차이가 있는데 개념적인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와 이제 여기서는 논리 연산자인데 이거는 교집합 같은 거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해서 아치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를 두 개 붙이면 그게 교집합이 되고요. 얘는 이제 합집합, 우리가 아치를 뒤집은 그런 모양인데 그런 모양이 수학에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 기호가 사용되죠. 이 기호는 어디 있는 거 쓰는 거냐면은 그 엔터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역슬래시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쉬프트 누르고 역슬래시 누르게 되면은 요게 하나가 써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 눌러야 돼요. 두 번. 두 번 누르면은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요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자를 써볼 건데 일단 비교연산이나 논리연산은 어느 경우에 쓰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수 x가 있는데 그게 정수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값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게 3보다 큰가? 물어보는 데 쓰는 거죠. x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이 3보다 큽니까? 또는 x가 3입니까? 2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x가 0 또는 2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비교연산이나 관계연산은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야겠죠.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요 세 번째 문장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연산자를 다뤄보기 위해서 예제 파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제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앞에서는 챕터 1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챕터 1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산자를 다루는 거라서 저희가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드는데 챕터 2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제 밑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옮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제 move라고 하고 여기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바꿔서 다섯 번째 예제에서 첫 번째 예제로 하고요. 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논리연산이니까 로지컬. 자, 논리연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앱.자바를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울 생각이에요. 자, 지웠고요. 여기 다 비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연산자를 써볼 건데 일단은 변수 하나를 준비할 겁니다. x라는 변수를 준비하고 자, x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건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스캐너 하나 준비하는데 스캔한 다음에 이제 콘솔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입력 스트림을 하나 넣고요. 자, 됐어요. 그리고 여기 x에다가 값을 입력받을 건데 스캔을 이용해서 next int 하나를 입력받을 겁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뭔가를 입력받을 때는 라벨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시스템.ou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한테 입력하라는 것을 입력하라고 사용자한테 입력해야 될 내용이 x값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이제 얘가 x값이 3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x값이 3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자꾸 대입연산자를 이제 혼동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이거는 무조건 두 번씩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이면은 얘가 참을 출력할 거고 만약에 3이 아니면은 거짓을 출력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런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났네요. 패키지명 저희가 복사해 오면서 패키지명을 안 바꿨나 봐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명이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요. 마우스 갖다 대고 여기서 픽스 눌러가지고 패키지명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은 잘 바꿔주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lt, Shift, 영문자 5를 눌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런 눌러서 자, 그랬더니 X 값을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4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가 아니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 나오냐면 다시 입력을 하는데 제가 3을 입력합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자, x값이 3입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말을 해주죠. 3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사용자 입력한 값이 3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나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 알고 싶은 값에 대한 연산할 때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비교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재움 다룰 때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아까 질문에서 뭐가 있었냐면 x의 값이 0 또는 2입니까? 0 또는 2. 0 또는 2는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0 또는 2 그러면 참이 나오는 거예요. 자, x가 0, 0 이건 x가 0입니까인데 또는 2입니까? 또는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hift 누른 상태에서 역슬래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문자 나와요. 이거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0 또는 그 다음 x가 몇? 그렇죠. 2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계연산자가 중간에 사용돼서 이 두 개가 이제 관계가 맞춰지는 거죠.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참이면 얘는 참이고요.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는 논리합이니까 얘는 또는이니까 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 참임, 참, 참, 거짓은 참, 거짓, 참인 참, 거짓, 거짓일 때만 이제 거짓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0 또는 2냐라고 하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한번 0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밑에 또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떴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참이 나왔죠. 자, 이거는 3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한 거고 이거는 0을 입력했으니까 이제 밑에 거 두 번째 연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맞다고 true라고 나온 거죠. 이렇게 연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조심할 사항이죠.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 x가 이 범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때 저희는 그 수학에서 따지면은 x라는 녀석이 있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2가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얘를 포함시킵니다. 이 기호는 자바에 없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완벽하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AND 연산할 때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쪽하고 이쪽 비교연산을 하고 있으면 비교연산은 무조건 관계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연산은. 그래서 이런 범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중간에 이걸 껴주고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자체로는 바꿨다고 해서 연산자를 바꿨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산자를 만들 때는 제가 약간 좀 조언하는 게 있는데 이걸 양쪽으로 갈라낸 거잖아요. 그러면 n%쓸 때는 가능하면 변수를 n% 쪽에다 모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범위가 눈에 바로 띕니다. 이건 뭐 이거 옮겨도 되긴 하는데 x를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부동호가 바뀌잖아요. 바뀌어버리면은 이 문장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n%는 이 범위 구간을 나타내는 녀석이다 보니까 범위 구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x를 마치 하나만 쓴 것처럼 n%와 함께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양쪽을 벌려서 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 범위 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코드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값을 비교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2라고 하는 것에서 2를 포함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산하면 안 됩니다. 쓰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n%와 함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x 변수를 굳이 왼쪽에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을 바꿔버려요. 왜냐면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부동어도 바뀌어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더 보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이게 더 보기가 편합니까?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보기는 이게 더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밑에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2를 입력을 하면은 참이 나올까요? 거짓이 나올까요? 예, 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참 나왔습니다. 다시 해서 입력을 할게요.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어떠한 값의 범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 저희가 비교연산자나 관계연산자 쓰는데 요거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 흐름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아까 제가 작성했던 코드와 비슷하게 해서 x의 값이 짝수입니까에 따라서 걔가 true나 false를 알려주는 그런 연산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셨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x가 홀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산식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다가 이 결과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